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국선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국선 기공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어제까지 예고해 드린 대로 국선 피로 기공에 대한 좀 레이저로 바꿔볼까요? 국선 피로 기공 8개 영상을 다 올렸거든요. 물론 이제 주중에 하나씩 하다가 어제는 토요일 날 2개, 일요일 날 2개, 오늘까지 해서 8개를 다 올릴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조금 급한 마음에 그냥 4개를 한꺼번에 촬영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찍다가 보면은 처음에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30분인데 32분 40초 정도인데 한 번도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찍을 수 있어야 마무리를 하거든요. 근데 중간에 한 번씩 동작이 순서가 바뀌거나 천하법을 해야 될 때 귀신법을 한다거나 귀신법을 할 때 천하법을 한다거나 했을 때는 다시 처음부터 찍게 되죠. 그러면 한 4개를 찍었습니다만 한 6 실수 도합해서 한 6번 정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온몸이 조금 허벅지고 엉덩이고 좀 허리고 뻑적지근하는 어떤 좀 기분 좋은 그 몸살이 있죠. 그래서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그랬더니 2kg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칼로리 소모가 꽤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피로 회복 기공, 통증 타파 기공, 활력 충전 기공에 어떤 원리들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린 영상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좀 드려볼까 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좀 복잡하게 여기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자동차 정비 구조 뭐 원리 이런 것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냥 운전만 익혀서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냥 설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피로 회복이나 통증, 활력 충전 기공을 그런 정도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하거든요. 이후에 이제 나는 조금 심도 있게 이런 원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원리들이 뭐냐 이렇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따로 영상을 찾아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피로 회복 기공 뿐만 아니라 이 치유와 정화, 지혜 기공 이런 기공법들을 하는 데 있어서 원리 간단하게 직관적으로 그냥 보면은 알 수 있는 원리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냥 봄과 동시에 이해가 되어지는 그런 정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수년 전에 찾아서 저희 밴드에 올려놓고 있던 글과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로 한번 찾아보죠. 예, 한번 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한번 보시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5개 각 추가 달리 있는 그런 메트로놈 5개가 소리가 다 달랐었는데 일사불란하게 하나로 통일이 되어지죠. 움직임도 똑같이 통일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똑같아졌지요. 그러면 이런 작용은 왜 그렇게 일어날까? 이 밑에 한번 보시면 되는 이 밑에 이게 뭐죠? 이게 깡통이죠. 캔인데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놨을 때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한번 좀 보시죠. 원래대로 또 되돌아갑니다. 네, 또 틀어지죠. 각자의 개성대로, 타고난 성향대로 이제 또 되돌아가죠. 보면. 자, 예, 이걸 참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5개니까 5행으로 이렇게 여기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00개입니다. 메트로놈이. 100개뿐만 아니라 1000개도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바탕이 널판지 위에 보시다시피 여기에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4군데. 점점 일사불란하게 하나의 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같아지죠. 네, 일사불란하게 아주 보기가 좋죠. 하나가 되었죠. 이 널판 위에 올려 있는 이 줄이 매달려 있죠. 자, 이런 작용을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에 또는 국선 기공 원리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제가 이 글을 하나 쓴 것이 있는데, 이것을 조금 한번 같이 참고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트로놈의 동조화로 살펴본 국선도 원리. 메트로놈들은 동조화 현상을 통하여 국선도와 국선기공 원리를 더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 있어 소개한다. 먼저 온전함을 이뤄갈 때, 여기에 온전함을 이뤄갈 때 목화금수의 인이예지를 치우치지 않게 유지해주는 토의 작용이 오른쪽 오행골 가운데서 상화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오행골, 이게 상화, 가운데 상화란 얘기죠. 여기에서 상화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 토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이예지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인이 이제 나무의 허물이 얼른 내 눈에 띄면 나 스스로를 바로잡기 실패한 것이고, 화는 이해가 지나쳐서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이면 나 스스로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의 의는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외롭다고 느낄 때는 나 스스로를 용서하기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 목은, 수는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거듭 되풀이 된다면 거기에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즉 인이 예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도 이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것이 이제 토로서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인이예지의 목화금수의 어떤 불협화음을 다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 토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이 상화의 마음이란 얘기죠. 상화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 토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전함을 이뤄갈 때 목화금수 인이예지를 치우치지 않게 유지해주는 토의 작용이 오른쪽 오행골 가운데 상화를 대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내가 세상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는 자신이 지어낸 것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를 이해하시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다른 주파수의 방향을 지닌 메트로놈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같은 방향과 주파수로 동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중요한 포인트는 메트로놈들이 앉혀진 테이블이다. 이 테이블을 중앙토로 오행 꼴중 가운데 상하로 이해하기 바란다. 테이블은 딱딱히 고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메트로놈 움직임에 따라 테이블이 진동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각 메트로놈 간의 대먹임, 피드백이 일어난다. 대먹임, 피드백 잘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메트로놈들의 움직임은 서로가 서로에게 대먹임을 가한다. 이러한 대먹임이 같으면 상생이며 다르면 상극으로 이해하시라. 메트로놈들의 움직임이 아무리 무작위적이더라도 조금의 치우침이 생기면 테이블에 진동이 생겨 각각의 메트로놈들에게 대먹임을 가하는 것이 상하의 작용, 재화이다. 그리고 그 대먹임은 전체의 움직임에 개개의 움직임에 동조화되도록 메트로놈의 진동을 조정하게 된다. 이를 일러 상극재화라 한다. 상극재화라고 하는 것은 이 상생상극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상화로서 모든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포용해서 하나가 되어지게 하는, 마치 조화롭게 되어지게 하는 그 상극재화를, 생극재화를 얘기합니다. 상생과 상극 또는 상화, 이거를 생극재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움직임을 지닐 수밖에 없고 그 움직임이 개개인에게 대먹임으로써 작용한다면 개개인의 움직임이 동조화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물론 테이블과 메트로놈처럼 개개인의 대먹임 구조가 동일하다면 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영상에서 5개의 메트로놈은 5장의 여기까지 읽었나? 5개의 메트로놈은 5장의 각각의 움직임이 판을 깡통 위에 올려놓자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 한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는 것이 마치 오행의 상생과 상극과 상하의 작용과 같다. 마치 분별 조절 통제하지 않고 오남매를 배려하면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상하의 원리와 같아 보인다. 이것이 바로 체로서 중이며 용으로서는 상화이고, 이를 일러 아는 것은 안다 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체지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선기공의 동작을 끊김없이 반복하다 보면 메트로놈 중심 추가 밑으로 내려오는 효과로 리듬이 빨라지듯이 무거운 것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뜨게 하여 중심이 잡힌다. 이렇게 중심이 잡히면 위 영상의 테이블처럼 유연한 사고와 행동으로 양극단을 잡고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지혜가 생겨 모든 것은 내 탓이로소이다 라는 대신심이 생긴다. 다만 인간은 현상에 반응할 뿐 아니라 예측과 과거의 경험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단순한 대먹임 구조로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메트로놈처럼 쉽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영상을 통하여 국선도와 국선기공의 원리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걸로 설명을 드리면 그 어려운 중의 원리라고 할까요? 또는 국선기공 원리 또는 국선도 단전행공 원리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촬영을 한 국선기공 영상 6개 피로기공을 올려드렸죠. 여기에서 이제 보면 피로, 통증, 활력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해결한다. 이것이 이제 약간의 조금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생극재화를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나는 자동차 정비할 것도 아닌데 운전만 하면 됐지 하는 그런 정도의 마음으로 하실 분들이라면 이런 거 8개 모금체질, 토양체질 쭉 8개 체질이 올라가 있죠.
나는 체질을 도대체 모른다 하시는 분은 뭐 체질 점검해주는 한의원도 있고, 또 뭐 가까운 데서 하신다면 이 과천에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도와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말이죠. 모금 체질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도장에는. 우리 국선도, 우리 도장뿐만 아니라 국선도 호흡 운동 하는 사람들 하는 곳은 아마 모금 체질이 가장 많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위에 먼저 올려놓고요. 그 다음 제일 적은 게 이제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양 체질인 것 같고요. 그 다음 토음, 그 다음에 금음, 그 다음 금양, 이런 식으로. 이건 지금 밑에 이렇게 네 개는 교감형들이거든요. 교감형들이고, 위에는 이제 네 개는 부교감형들인데, 그럼 모금 체질로 한번 보시오. 모금 체질로 한번 봐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죠. 예, 여기에서 이제 모금 체질이 장기 배열입니다. 목, 화, 토, 수, 금으로 적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이 제일 큰 장기가 되고요. 목화가. 그 다음에 수금이 제일 적은, 가장 적은 게 이제 금이 되겠죠. 제일 큰 것이.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다섯 번 하고 했을 때 이 금을 제일 많이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탕 열기다 하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까 메트로놈 동주화에서 보여드린 바탕, 즉 바닥을 얘기하겠죠. 5개 그 메트로놈 밑에서 이렇게 바닥에 깡통이 움직여지고 또 판때기 4줄이 이렇게, 그런 그 바탕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빨간 글씨로 된 것은 보호법을 얘기하고요. 그 보호법을 소리를 좀 줄여볼까요? 예, 소리를 줄여보고요. 그 바탕, 그러니까 이 보호법을 쓰는 것은 기신법인데, 기신법은 정각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수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잠재의식의 덩어리죠. 잠재의식에 응어리 되어진 대로 내가 스스로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쌓인다. 내가 지금까지인데 집착제란 얘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보법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해서 빨간 글씨로 보호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예, 부계염증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은 이제 장기 배열 순서 똑같습니다만, 노란색은 기신법 한번, 천하법 한번 하면 제로가 되죠. 그 다음 파란색 화는 크니까 천하법을 2번 해주면 사법이 되고요. 그 다음 토 중립이죠. 이거는 기신법 한번, 천하법 한번. 그 다음 수도 역시 기신법 한번, 천하법 한번. 그 다음에 금은 보법이니까 기신법 2번 하게 되면 이렇게 가운데, 이게 보면은 이 가운데에서 작용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금은 기본방, 쉽게 말하면 이 모금 체질의 병근이 됩니다. 병근. 그렇게 해서 이 그 보사를 쓰는데, 이 천하법을 사법으로 쓰는 이유는 이 그 표면 의식과 관련이 있는 우리 정신 수련이지 않습니까? 정각도에 의해서 통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몸 수련에 의해서 정신 수련이다. 정신은 활용을 하죠. 쓰죠. 그래서 생수는 정각도의 영역으로 끝나고요. 그 다음에 성수는 통기법의 영역으로 이렇게 배당이 되어져 있죠. 천하법의 순서가. 그래서 이룰 성자가 되어지죠. 그래서 정신은 쓴다. 그래서 사법으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영역은 몸, 정각도, 표면의식의 영역은 통기법, 이렇게 정신수련,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보사법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 세 번째 부계 횟수죠. 이거는 횟수는 어떻게 정해진 거냐?
이거는 이제 2, 4 짝수로 되어져 있는데 아까 앞에서 보셨다시피 북의 염증에서 보면은 그 네 번째에서 네 번째 것을 이제 했습니다. 보면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들께 어디 이쯤 될까요? 예, 이게 네 번째 것이 되어졌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하고 여기서부터 세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거죠. 그래서 4대 2로 해주는 겁니다. 여기 횟수를 네 번을 해주는 거죠. 이 북의 횟수는 주부가 있다면 부는 항상 두 번을 해주고 주는 즉 기본이라고 하는 병근이 되는 것은 네 번을 해주면 피로 회복 기공의 횟수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통증 타파 기공에서는 순서가 이 북의 횟수 경우는 5대1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왜 5대1로 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이제 더 이 시소로 보면은 그 가운데로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두 개씩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올라갑니다. 북에서는 하나만 올라갔죠. 하나씩만. 그러니까 더 강력하게 자극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 회복 기공은 조금 중기 정도의 버전이고 저항이 그 다음에 통증 타파 기공은 근곤 정도의 저항이 걸리는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바탕 닫기. 바탕을 열었으니까 바탕을 닫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목화, 토금, 수로. 이거는 정신의 영역이니까 통기법이, 천하법이. 그래서 이렇게 장기 배열 순서로 작은 놈을 적게 해주고 제일 큰 놈, 즉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주 기능인 주로 제일 잘하는 놈을 위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바탕을 열어서 그 다음에 아까 의도가 있었겠죠.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예,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면 예, 여기에서 이제 바탕 열기가 되고요. 바탕을 열어서 이러한 의도를 잠재의식에 심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의식에 이렇게 잘하는 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냥 하는 걸로써 그냥 일상 자기가 잘하는 걸로 하다가 보면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이렇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잠재의식에 이런 의도가 장착이 되어졌다. 장착이 되어지면 그렇게 표면의식으로 이렇게 드러나도록 되어져 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여겨지나 좀 간단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그거를 한번 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신다면 이런 행공을 그냥 자꾸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이고 아까 메트로놈 보셨죠?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뭔가 일사불란하게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 전혀 어떤 갈등과 범민, 불안, 초조 뭐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하는지 모르게 모든 일을 할 수가 있고요. 의식을 하지 않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동물적 감각이라고 하는, 마치 체지라고 하는 체능으로 그것이 이제 마치 동물적 감각적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거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성을 회복하는 거다. 우리 국선도가 바로 온전성을 얘기하고요. 선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이 우주 대자연과 사람이 소통하는 길, 그것이 연결성이죠. 그 다음에 도라고 하는 것은 초월성이 내포되어져 있고,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온전성이 회복이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지도록 되어져 있고,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면 하나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다 보면은 바로 초월성이 드러나는 것이 되고요.
말 그대로 이제 초월이라 그러면 뭐 이제 초나라 올라라 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저거인 것 같기도 하고 마치 음과 양, 안다 모른다의 영역을 떠난 어떤 그런 것들이란 얘기지요. 주역으로 보면 태극과 무국의 어떤 그런 상태. 그런 하나는 온전하니까 큰 거니까 식별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경험되어진다고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제 경험이라 그러니까 뭔가 인식이 되어지는 걸로 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 수행에서 얘기하는 도라고 할까요? 본성, 본질, 불이 하나 이런 것들은 하나기 때문에 드러날 식별이 안 되는 걸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 그대로 조금 난해한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다가 하나가 되어지면 이 동물적 감각으로서 그냥 생각 없이 자동 발생, 자동 반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들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체지체능이다. 곡선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동차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심오한 원리는 뭐 정비를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알고서 하시는 것과 모르고서 하시는 것의 차이는 나중에 어떤 유사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을 합니다. 그냥 조금 귀찮고 번거로우면 안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면. 그러나 이런 원리와 철학, 사상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알고서 접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꾸준하게 하시면서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오늘은 메트로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국선도 단전 행공 원리와 국선도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통증 타파기공, 활력 충전기공, 다음 주부터는 이제 통증 타파기공, 그 다음 주 활력 충전기공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